네, 안녕하세요. 철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저스트 킵 바잉 100% 내돈내산 리뷰라기보단 요약 정리, 책에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부분만을 쫙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저스트 킵 바잉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부에서는 이제 이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돈생, 그러니까 소득에 관련된 돈을 벌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돈을 불리는 방법,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투자라는 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랑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인적 자본,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일해서 번 현금이죠.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하라. 안타깝지만 사람은 영원히 일할 수 없다. 노동소득을 죽을 때까지 취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대체하라. 저도 맨날 드린 말씀이 현금이 생기면 자산으로 전환하라 라는 말씀 드리죠. 이게 바로 돈생경사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돈생경사를 주장하는 좀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이 투자를 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한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돈을 벌게 하라. 그 얘기죠. 저의 경우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저는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성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구매력이 끊임없이 녹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 되지 않는다. 녹고 있는 얼음 창고에 얼음을 쌓지 말라. 냉방이 쌩쌩 나오는 녹지 않는 얼음 창고, 그게 바로 자산이죠. 이것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에 포인트를 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돈생경사입니다.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거에서는 저자의 주장도 동의를 하죠. 자, 그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나올 얘기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겠죠. 근데 일단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집중 투자하지 말라. 저자는 분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독창적인 이유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 그러니까 S&P 500 ETF 사세요. 개별 주식 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개별 주식은 위험하다. 그리고 제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라도 장기간 인덱스 ETF를 이긴 펀드 매니저가 없다. 너무 식상한 주장이긴 한데 하여간 이 주장을 들어서 개별 주식 집중 투자 같은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조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태생부터가 굉장히 불리해요. 일단 대부분의 펀드는 한 종목을 10%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얘는 집중 투자도 안 돼요. 집중 투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자산 몇 개만으로 이 펀드를 꿀릴 수가 없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저 그런 이상한 떨거지 같은 자산들까지 강제적으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누굴 위해 일해요? 고객을 위해 일합니까? 아니죠. 회사를 위해 일하죠. 그럼 회사를 위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금을 굴려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실적 증명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야. 그래서 그냥 얘 장기 투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리죠. 얘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지금 당장 단타 쳐서 실적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수수료도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애시당초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전혀 다르죠. 정말 확신 있는 몇몇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 가능하죠. 그리고 분기마다 실적 보고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 그냥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와이프한테 매번 실적 보고 해야 된다는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 굳이 내가 계속해서 실적 보고 해야 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 샀다 팔았다 할 이유도 없죠. 수수료 안 나갑니다. 세금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얼마든지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겨야 정상이에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 투자자라면 연평균 몇 %? 2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 말을 하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리죠. 개인은 절대 20%못 냅니다. 마치 그거랑 같죠. 보통 학생은 아무리 공부해도 명문대 못 갑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의사 못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공 못 합니다. 네, 맞아요. 확률적으로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돈을 불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연평균 수익률 20%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인덱스 펀드는 투자를 해서 안 되죠. S&P는 연평균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이 밖에 안 되고, 나스닥이라고 해봐야 15% 정도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하여간 저자는 분산 투자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책의 핵심 주장인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살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가 있고 이걸 투자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첫 1년에 이 1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하고 100년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동안 매년 1만 달러씩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예가 너무 극단적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1만 2천 달러가 있고 이걸 1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그냥 1만 2천 달러를 올인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달 1,000달러씩 나눠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자는 기존의 통계에 비춰봤을 때 이 두 가지 방식, 지금 올인, buy now, 그리고 분산 투자, 에버리지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S&P 500에 투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구간에서 buy now,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S&P 500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다 넣는 게 당연히 실적이 더 좋을 확률이 높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멘탈이 전부 다를 운영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의 멘탈은 쿠크다스다. 그렇다면 바이 나우로 지금 당장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목돈을 그냥 지금 다 넣었는데 그 이후로 줄곧 시장이 하락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90%의 투자자는 멘탈이 붕괴됩니다. 붕괴까지는 좀 오버했다 쳐더라도 하여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그 이후에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절대로 가질 못해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에버리지인,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자도 인정을 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20년 팬데믹, 2022년 같은 지금 같은 이런 큰 하락장이 왔을 때는 바이나우가 훨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평균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그 2000년, 2008년, 2018년, 2020년, 2022년 이 비율도 꽤 높아요. 이때 바이나우로 한 번에 몰빵 투자한 사람들은 그건 어쩔 거야?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으로 그냥 지금 사는 게 더 나았다고 하더라도 리스크의 분산, 리스크의 분할을 생각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라는 게 기간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책에서도 최근 25년 정도를 놓고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주식의 역사가 뭐 100년이 넘는데 25년만 가지고 통계를 잡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그거를 12개월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살짝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 결론에 맞는 통계가 나오도록 껴 맞춘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광고 영상이 아니라 100% 내 맘대로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신랄한 비판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얘기가 뭔지는 알겠어요. 주장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 지금 다 사야 되냐 아니면 12달러 나눠서 사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가 매수 타이밍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 채널에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조금 더 기다리세요. 타이밍 옵니다. 지금 살까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내리면 그때 사세요. 맨날 나오는 댓글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분명하게 주장하고요. 또 이 주장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밍 기다리지 말아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타이밍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미국 주식 역사 동안 타이밍, 그러니까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작전이 장기간에 걸쳐서 궁극적으로 더 높은 실적을 거둔 경우는 딱 3번. 언제? 시장이 거의 붕괴 가깝게 무너졌을 때.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1970년대 금태환 정지, 미국의 디폴트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이 3년의 때 들어갔을 때, 이때 저가 매수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바이 더 딥 전략이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라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기다린 거는 지나치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냥 buy now, 지금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자주 투자해라. 돈 생기면 그냥 사라. 이 부분의 한정에서는 저와 의견이 일치하죠. 한번 읽어보면 현금을 계속 모으며 완벽한 바이 더 딥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냥 계속 사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이거를 이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현금을 저축하면서 때를 모아 적기에 시장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발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그냥 계속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 꼭 투자 얘기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꽤 괜찮은 책입니다. 다만 저의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솔직한 감상이에요. 조금은 깊이가 부족하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20대로 알고 있어요. 28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자가 정말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물면서 겪은 그런 현자 같은 깊은 경험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나 그런 기존 과거 자료들을 공부해서 얻은 지식들을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반쯤은 약간 탁상 공론 같은 책이에요. 공부로 얻은 지식을 쓴 책. 경험과 깨달음의 지혜를 쓴 책이 아니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다만 그만큼 내용이 그만큼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초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 오히려 초중급자라면은 뭐 돈의 심리학 같은 그럼 정말 깊이 있는 책보다 오히려 더 잘 읽히고 더 내용도 더 와닿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희 철이형의 북클럽 오프라인 독서 모임의 이번 시즌 3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에 오시면 이런 좋은 책 읽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 나누고 또 저 철이형도 만나서 직접 저의 의견도 듣는 그런 보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책 많이 읽고 싶고 공부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고정 댓글 통해서 북클럽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편의 영상에 걸쳐서 Just Keep Buying 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제가 읽으면서 나름 영감을 얻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만 딱 간추려서 엑기스만 소개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